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제주은행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자, 제주은행, 자, 은행주가 되겠죠. 현재 홍콩 ELS 과징금 리스크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존에 4조 원 규모에서 6천억 원으로서 과징금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 이에 따라서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리스크 완화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반등했다 보시면 되겠고, 더불어서 이제 코스피 시장이 오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고점 찍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독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 ETF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수급 쏠림이 이제 완화됨과 동시에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이제 모멘텀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왜 갑자기 이런 얘기 왜 나오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쉽게 말하면 스페이스X를 상장하려면은 외국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새로 생겨가지고 스페이스X에서 상장하는데 거기다 이제 돈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다? 다른 데서 돈을 빼가지고 스페이스X에다 어찌 보면 이제 투자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제로섬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주시장 제로섬인데, 쉽게 말하면 스페이스X 상장할 때 이게 이제 아무래도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돈을 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 시장에서 돈을 빼가지고 그 돈 자금을 활용해가지고 스페이스X 상장하게 되면은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수급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온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가 급락 시장이다 보니까 은행주가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경기 방어주라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배당금 같은 거 많이 주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로서 현재 모멘텀 받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현재 경기가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기존에 미국 같은 게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 언제 합니까? 라고 계속 물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금리 인하라는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흔히 이래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왜 중앙은행이 경기를 신경 써야지 왜 물가를 신경 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계실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중앙은행의 설립 취지가 바로 물가 안정이 1번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게 신경 쓸 게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경기를 조금씩 신경 쓰는 거죠. 물가 안정이 1번입니다. 그에 따라서 물가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은행주는 당연히 수혜주로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은행 기준금리 올리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은행의 이자율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해시태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동사 차트 분석입니다. 고점 최근에 19,000원대, 최근에 9,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반토막 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최근에 돌파했고, 오늘 대량 거래 물론 윗거래 달리긴 했지만은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자, 이제부터는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분할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술적 분석 조금 이따 말씀드렸고요. 수급 동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한 달 동안 29만 7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오늘은 37만 4천 주를 팔긴 했지만은 최근에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순 매수세, 기관 한 달 동안 26만 8천 주를 팔면서 최근에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금투 트레이딩,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전반적으로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개인이 최근에 56만 6천 주 사고 있고, 최근에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현재 개인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신용비율이 2.6%대입니다.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가총액은 4천억 원대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자, 최대 주주 현재 신한금융지주에서 64%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책임경영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더존비주원이 원래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려고 하다가 이게 좀 안 되다 보니까 동사 제주은행에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 2대 주주가 더존비주원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4년도 3,700원대에서 작년에 3,600원대까지 소폭 감소됐네요. 영업이익도 110억 원대에서 99억으로 감소됐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04억에서 139억으로 오히려 증가되었네요. 자, 분기 실적입니다. 24년 4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4년 4분기 때 영업이익 10억 원대, 25년 1분기 때 10억 원대, 2분기 20억 원대, 3분기 40억 원대, 4분기 10억 원대 나왔고요. 1분기 작년 1분기 13억 원 대비 올해 9억 원 조금 약했습니다. 하지만 뭐 실적은 꾸준히 뭐 큰 차이가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채 비율은 자, 1100%대, 유보율은 100%대. 이야, 재무적으로 엄청나게 안 좋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주, 은행, 보험, 증권주 같은 경우는 돈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버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부채비율, 유보율은 큰 의미가 없다. 금융주는 부채비율, 유보율은 큰 의미가 없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률 2%대이고요. 자, EPS 같은 경우는 387원, BPS는 17,123원 됐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주, 은행, 보험, 증권주는 EPS 기준으로 PER로 밸류에이션 보는 게 아니고 BPS 기준으로 PBR로 밸류에이션 본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7,123, 17,000원대 보시면은 적정주가 수준은 PBR 1배에서 2배입니다. 17,000원부터 34,000원 구간이 적정주가 수준을 감안하면 현재 만원대입니다. PBR 현재 0.5에서 0.6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PBR 1배 미만의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실적 어디서 나오냐? 대부분 이제 은행에서 나오겠죠. 자, 동사 같은 경우 이자 수익에서 90% 이상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입니다. 최근에 마지막 유상증했던 게 2018년도네요. 올해가 2026년도이기 때문에 매물은 다 소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냥 금융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어떻다? 자, 유상증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돈을 가지고 장사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큰 의미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미 연결된 회사는 현재 신탁업을 하는 자회사들이 있네요. 자, 동사 차트 분석입니다. 자, 단기적인 하락 추세, 이렇게 단기적인 하락 추세 그랬더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돌파 시도에 실패했고 5번째 만에 드디어 하락 추세 돌파했고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눌림목 구간만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위치한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권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6% 상승하면서 1680원 정유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자, 1차 저항대는 11,000원, 그 위에 12,500원, 14,000원, 15,000원, 17,000원과 19,000원 되겠습니다. 19,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지지대 같은 경우 1차 지지대 만원, 그 밑에 9,000원과 8,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 분석에다 살을 붙여서 기술적 분석과 종합 진단 자료가 이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요 모멘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콩 ELS 리스크, 과징금 리스크 완화에 따라서 주가, 금융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다는 제공이 됐습니다.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 즉 ELS 과징금 완화 소식에 은행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홍콩 ELS 불안전 판매 관련 과징금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기존에는 4조 원에서 6천억으로 조정이 되었다 참고하시고요. 이에 따라서 논의 과정에서 규모가 지속적으로 또 축소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슈 6월에 올라다친 이슈인데요. 코스피 급락의 대피처로서 쏠린 투심이 은행주로서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AI 반도체 밸류체인의 불확성이 커지자 변동성이 낮고 배당 매력이 높은 금융섹터로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경기 방어주가 되겠고, 미국을 포함해가지고 기준금리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은행주에도 모멘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향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술적 분석입니다. 매물대, 저항대, 지지대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하락 추세를 위로 돌파한 상태에서 바닥권에 대량거래 터졌는데 오늘 자, 21일 평균 거래량의 1257%, 그러니까 21일 평균 거래량이 오늘 12배 정도 오늘 대량 거래 터졌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러기 때문에 현재 눌림목구만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은행입니다. 수급주는 현재 개인 연합을 진행을 해서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했습니다. 개인의 평균 매매 단가는 11,000원대, 기본적 분석상 24년 대비 25년도 영업이익 13% 감소, 종합재무 상태는 튼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융주는 큰 의미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주요 모멘트는 홍콩 ELS 과징금 리스크 완화에 따라 완화됐습니다. 현재 당초에는 4조 원대에서 6천원으로서 과징금이 상당히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점 참고하시고, 더불어서 코스피 급락에 따라서 대피처로서 은행주가 부각받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란 개념과 함께 더불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모멘텀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추세적으로는 차트는 43.6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수급 추세는 81.8이기 때문에 과열관 도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큰 손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차트 추세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열렸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9,0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주은행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원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